위대한 김종운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1950년대의 자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제7차 전국 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 연설을 받아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연대의 영웅들이 지녔던 저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과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으로 과감히 전진해서 사회주의 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 로병들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히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승의 축보가 오르기 전까지 그 3년 동안의 전쟁이란 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고, 난 또 부모 형제를 다 전쟁에서 잃은 고아였는데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선장해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영원히 우리 7.27 축보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쌓아지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장에 몸소 참석하시어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야말로 후세도록 길이 전하고 찬양해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고 스승이라고 감높이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종숭의 역사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제일 자산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 그 연설은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매해 작년도에도 참가하셨고 올해도 참가하셨는데 참가하실 때마다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 연설을 받아 알았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께서 연설하실 때 할머니도 지금 저 자리에서 듣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뿌듯한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 전승 세대는 언제 한번 자기들이 피 흘린 대가를 바란 적 없었다고 했을 때 전 정말 새 세대로서 속이 막 뜨끔했습니다. 우리 전승 세대가 전쟁의 상처를 가시기 위해서 또 폐허로 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우들이 부탁대로 그들이 뭐까지 10배, 20배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러병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전승 세대가 감당한 오목한 시련, 이 도전들 구석에서 이룩한 이 승리가 얼마나 값비싸는 것인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전국 러병대에 또다시 참가했습니다. 야, 이거 러병대에 참가했지, 원수님 축하 연설도 받아놨지, 정말 최상 최대의 영광을 다 받아놨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 러병이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배출한 첫 공화국 영웅이었습니다. 러병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가인민에게는 힘이 되고 또 우리 혁명의 커다란 거물로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할아버지도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를 모신 저 영광에 대해 함께 참가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께서 전하의 영사들이 아까운 생가 바꾼 이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정말 찌르르했습니다.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승 세대가 지녔던 그 저국 수호 정신을 꿋꿋이 이어서 사회주의 저국을 피로써 지킬 각오를 가지고 군사복무를 더 잘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승 세대의 그 위대한 업적을, 그 위대한 전통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내 나라를 더 부강하고 번영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 세대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경의하는 청미소 동지만을 따라서 끝까지 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슴에 좀 뜨겁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각지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면서 화학 제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치밀하게 짜고 들어 높이 세운 12년도 비료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했습니다.
올해 비료 생산 과정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게 우선 첫째,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이런 과업은 무조건 수행한다는 이런 각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오. 다음 이제 그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고 과학기술에 우거할 때만이 높은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이겁니다. 비료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이 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국내 원료에 의한 방법을 찾자. 이렇게 이제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12년도 비료 생산 계획 수행에 크게 이제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에 보기는 고온과 폭염 현상을 해서 압축기들의 냉과 결이 떨어지고 냉설비인 분리기에서 생산의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직장에서는 지금 운송원들이 체험생활 역할을 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설비들의 냉과 결을 제대로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앞질러 여기서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웅 청년화학윤학협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설비 대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년 기간에 그 비료 생산 전투를 벌이면서 찾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면서 설비들이 가동률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그 주요 생산 공정들에서 예비 계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다시피 그 비료 생산 공정은 연소 생산 공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개 공정만 불교해도 비료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윤학교업소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것과 함께 특히 그 앞치기 계통들에서 그 예비로 정치적인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철석의 의지를 안고 한 포기의 곡식도 가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 막이가 시작된 첫날부터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 총집중되고 양수동역 설비의 만가동과 물보장 체계, 고랑 관수와 강무기 관수, 농작물 비배 관리 등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점마다 설정이 다르지만 얕은 물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쏘금 현상 이런 걸 철저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내 역시 대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물기 날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내의 갯거리 뽑아주기야 줄기 우프문 꺾어주기, 강내의 밭 거둑 긁어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벼이비열병과 벼이무늬마르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소 강물질 비료와 나노 기소 용량의 비료, 소속회로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나노 용량의 기소 비료를 한 줄 간격으로 3회 뿌려주다 나니까 벼 뿌리 발육이 촉진돼서 벼 대가 튼튼해지고 병균이 벼대 침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온과 가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붙는가 이게 책임성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공들이 그 실물도 밟고 자기가 자검자수치 다 할 수 있고 항상 양수기 수리할 수 있는 공구, 구축시 탈수할 수 있게 공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감수하는 거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7시부터 21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을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도중에 막아준단 말입니다. 고랑 도중에 막아주면 다 찼으면 또 막아주고 하면 국에 물이 잠겨서 땅속에 스며들면서 남새 뿌리가 국어 물을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가물과 태풍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작전을 세운 게 두 줄 모아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강냉이 두 줄 모아 심기. 이 방법이 무엇이 좋은가 하면 우선 이 뿌리 발육이 잘 되고 뿌리가 깊이 내리다 나니까 밑에 있는 이 토양 습기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물패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모아 심으니까 이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강내 이 서출에 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는 우리가 이 청풀과 전작물인 밀집을 깔아줍니다. 이 수분이 좁게 날고
그다음에 이게 그대로 썩으면서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사에도 이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청풀과 함께 밀집을 같이 깔아줍니다.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라는 입장보다도 우리도 그러니까 농사의 주인이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가물이 심하게 왔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름나마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온도가 35도 이상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확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고려했습니다. 강내입이 마르고 온 진짜 양수면적들이 물된 뒤가 없고 금이 터갈라지고 홍동원에서 가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동원됐습니다. 논에서는 흐름식 물대기와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 실질별로 실정에 맞게 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우기를 비롯해서 양수 설비들을 총동원해서 만가동원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 달려나간 지원자들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가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하려는 여기 농장원들과 우리 지원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통천군은 바닷가 해안 연선을 낀 지대로서 이 자갈, 모래, 매육 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나니 우리 러상리를 비롯해서 미평농장들에서 가물 피해를 그 어느 단위보다 더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농교를 비롯해서 물을 최대한 많이 요구하는 데 맞게 우리 군에서는 불포, 지하저수시, 그다음에 양수 설비들을 비롯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물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면 방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 가꾼 농작물을 지키자면 한 포기 곡시라도 살리는 것이 다수확을 내는 길입니다. 제가 맡은 포선이 5정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2정보는 물이 잘 빠지는 논이고 석정보는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입니다. 그에 맞게 흐름식 물대기와 간단 물대기 방법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5차 이상씩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생육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논물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물 피해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왕성한 생육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육이 나쁜 포선들에 대해서 영양 강화제 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내의 농사에서는 가물 탈 수 있는 면적들을 매일 조사 탐하고 새벽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강우기와 양수동력 설비, 발동 양수기와 물 운반차들을 총 집중해서 간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곡집과 청풀 깔아주기, 강행일 줄기 윗부분 꺾어주기와 아래 잎 따주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역안의 농사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가물 피해를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1일 경에 50mm 정도의 비가 온 데도 있지만은 기본은 올해 논과 밭들의 유기질 복합비료를 5톤 이상 낸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으려고 해야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의 노력과 설비들을 총동원해서 물주기를 본격적으로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토지들은 대체로 모래질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는 농장과 달리 가물을 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서는 이 가물을 탈 수 있는 이런 땅을 고려해 가지고 물주기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 준 다음에는 꼭 다시 그 마른 흙으로 덮고 거기에 벽교나 청풀 깔기를 저지해 가지고 수분 증발을 최대로 막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장원들에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물가의 전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에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준다고 하지만 아침 기온이 빨리 올라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곳에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피해받은 면적이 많습니다. 특히 그 강냉이 밭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차가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 맞게 교대 운전수를 조직해서 물차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개성지방에 이런 고온 피해가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청풀이 깔기가 제일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청풀 깔기를 하면은 이 물기 날기가 땅속 지면으로부터 날아가는 현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에 아주 유리한 영향을 줍니다. 이 깨꼬리 뽑기와 함께 수정된 강냉이에 대한 줄기 끝부분 꺾어주기를 우리가 100% 도입하느라고 하였는데 그때 강냉이 작황 상태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방법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성시 도감육군농장에서는 일꾼들이 앞장에서서 작업반별, 분조별, 호전별 농작물 생육 상태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가능한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 피해막이 대책도 동시에 내밀면서 강냉이 갯꼬리 뽑기와 꽃가루 묻혀주기, 총풀 깔아주기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대용단군에서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안이 모든 감자밭들에서 감자 후반기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분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뿌려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농학기술 쪽 요구에 맞게 분무 압을 보장하고 분사질을 보장하는 데 모를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자는 꽃망울 형성 시기부터 이렇게 꽃이 한창 피는 시기까지 영양물질에 대한 요구성도 제일 높고 역병에 대한 정확성도 제일 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생육관리를 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병 장성약과 함께 아미노산 미량원소 비료, 니트로호미산 비료, 물거름 상등액을 비롯해서 후반기 영양을 보충하는 사업을 역병시약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염소를 많이 길러 당의 육아 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문산 목장에서는 염소의 생물학적 특성과 풀판 조건에 맞게 분산 방목을 짜고 들고 사양 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해서 젖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염소가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방목 시간을 선선한 시간을 정하고 분산 방목을 해서 풀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밤에도 돋먹이를 주니까 젖생산이 어리는 게 눈이뜨게 알립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염소들이 바닥에서 깔판을 1m 정도 높여주고 환기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서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높은 풀들을 사전에 베어다가 말린 풀, 풀조림을 비롯해서 장마철 모기 보장 대책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목장을 현지 지도하실 때 클로레라 배양장을 돌아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이 클로레라는 집중식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질병을 예방 균절하며 모기 소비 기준을 낮추는 단백질 및 비타민 모기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자체로 클로레라를 배양해서 집중식들에게 적용해 보았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후보 염소들의 중체율은 120 내지 130% 오르며 젖 생산량은 1.5배나 높아집니다. 목장에서는 염소의 증체율을 높이고 젖 생산량도 늘리면서 젖 가공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촌군 청해농장에서 염소 기르기에 필요한 풀판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는 것과 함께 염소젖 생산을 늘려 질 좋은 젖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건 일찍이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이고, 또 이번에 당정연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당의 육아 정책,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배2여 정도의 자연 불판을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100수십 마리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풀 원천이 풍부하니까 여기서는 많은 양의 젓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목지가 농장에서 한 7, 80이 잘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염소도 짜서 농장에 그대로 공급할 땐 길이 멀지, 물동량이 많지, 운반 도중에 젖이 많이 변해서 아까운 염소를 버릴 때도 하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 우유도 소젖처럼 가루를 낼 수 없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염소 젓가루 내는 설비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젓가루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8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전날보다 60여만 명 더 늘어나 1억 9,662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하루 동안에 1만여 명 더 늘어나 420만 2,50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순 40만 명 정도였던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7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8일에는 60여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발견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현재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비루스가 더 많은 나라들에 전파돼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지배적인 비루스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 인디아, 그리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현재까지 도합 10만 명이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추가된 감염자의 97.5%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전국의 모든 주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최근 발생하는 감염자들 중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이 비루스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 비루스와의 대비 속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델타 변이 비루스의 감염률이 알파 변이 비루스에 비해서 40 내지 60%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의 입원율을 관찰해 본 결과 델타 변이 비루스에 의한 입원율이 알파 변이 비루스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사르데니아 섬에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들불은 지난 23일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들불이 여러 날째 지속돼서 약 2만 헥타르의 초원이 타버리고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1,500명의 주민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사르데니아 섬의 서부와 중부 등 곳곳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바람까지 불면서 들불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6일 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다음, 도이칠란드의 레페르쿠젠시에 있는 화학공업지구에서 27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6명이 부상당하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폭발을 극히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노르웨이의 남부 지역에 25일 큰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약간의 진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르웨이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태양 에너지 자전거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의 바닥은 압력에 견디면서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태양 전지판 블로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전력 생산 효율은 건물 지붕들에 설치한 태양빛 전지판의 75%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태양 에너지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의 자전거 운행을 보장하면서도 환경보호에 유리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났고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평성과 사리본, 남포의 낮 최고 기온은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운파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박천과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7월 30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20하루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소이안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소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70%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처선 소예수 주의경보입니다. 처선 소예수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처선 소예수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